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내면의 깊은 울림만이 선명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우연한 만남, 익숙한 눈빛, 그리고 어떠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침묵 속에서 문득 이성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화학적 반응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의 부름입니다. 운명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앞을 온전히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이끌림은 종종 이성이나 계획, 심지어 개인의 의지마저 초월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은 생각보다 더 깊은 영역, 인류가 수세기 동안 경험해온 보편적인 패턴과 상징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바다와 같은 곳이죠. 그 안에는 인류의 시작부터 전해 내려온 원형과 상징, 신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영혼이 마치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알 수 없는 익숙함에 이끌려 서로를 향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매력이나 화학 반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이끄는 더 깊은 심리적 구조, 이 집단 무의식이 현실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무의식적 이끌림의 중심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알아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 완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내면에 살아 숨쉬던 어떤 이미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이미지는 꿈이나 이야기, 신화, 혹은 어린 시절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내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어떤 단일한 경험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인류 공통의 원형적 패턴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면의 이미지와 꼭 들어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짜릿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투사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무의식은 숨겨진 욕망만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성장과 심리적 통합을 위한 청사진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강렬함으로 이끌릴 때 그것은 종종 상대방 안에 무언가가 우리 자신 안에 묻혀 있거나 소홀히 여겨졌거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떤 측면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섬세함을, 우리의 유희를, 심지어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랑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신화와 본능, 영적인 기억으로 잘 닦여진 맑은 거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에 도전하고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며 우리 삶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끌림은 끈질기게 계속되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이끌림의 힘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여 영혼에 곧바로 말을 거는 힘.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저 어느 날 문득 우연이나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마치 우리 존재의 대본에 미리 쓰여 있었던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무의식적 이끌림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끌림이 상호적이고 공유된 상징적 공명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연인들은 서로를 향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서 잊혀졌던 마음의 언어, 아주 오래전 꿈과 침묵 속에서 시간을 통해 전해 내려온 상징들로 이야기되던 그 언어를 일깨웁니다. 이것은 낭만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심리학적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되찾지 못한 우리 내면 세계의 조각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끌립니다. 그렇기에 운명이 이끄는 진정한 사랑은 이 신비롭고 강력한 이끌림에서 시작됩니다. 머리가 아닌 영원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사랑 말입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경험이 외부의 사건과 신비롭게 일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의미를 통해 연결되는 사건들이죠.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맥락에서 동시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사람들을 서로에게로 이끄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는 겉보기에는 관계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운명의 상대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거나 기이하고 시적인 혹은 논리를 뛰어넘는 우연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길이 엇갈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그저 운이나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마치 우주가 우리 마음속 말없는 갈망에 응답하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 큰 울림을 남깁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운명 지어졌을 때 그 만남은 종종 이러한 동시성의 연속을 통해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 조용히 속삭이는 순간들, 개인의 의지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얼굴을 예견하는 꿈을 꾸거나 책을 펼쳤는데 마침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페이지가 나오거나 절묘한 타이밍에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예상치 못했지만 완벽하게 옳다고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만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직물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이자 징표입니다. 동시성의 출현은 우리의 정신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진실, 심지어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진실조차도 외부 세계에 의해 어떻게든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결은 운명이란 고정된 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랑이 예정되어 있을 때 우주는 이러한 상징과 타이밍으로 말하며 힘이 아닌 초대를 통해 두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 신호들은 강요하지 않지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영혼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워 논리가 아닌 의미의 실을 따라가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그 경험들은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체의 일부로 보았을 때 비로소 의미가 통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함께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시성에 의해 인도될 때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늘 알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음 저릿한 익숙함과 알아봄의 감정은 이 생에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의 영혼이 서로의 주위를 맴돌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동시성은 그 내면의 기억과 현재의 순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작위가 아니라 필연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운명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진정한 사랑에 메아리를 더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 있는 필연성이라는 감각입니다. 동시성의 존재는 사랑이 단순히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상징과 타이밍,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미묘하고 아름다운 마법으로 이루어진 언어 말입니다. 개성화란 한 사람이 자신의 흩어진 여러 측면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식적 존재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맥락에서 개성화는 심오한 역할을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외부적인 것, 즉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사랑은 내면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의 부름을 통해 자기 발견과 그림자와의 대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운명이 사랑을 통해 부를 때 그것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그 사람은 종종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발전시키지 못했거나 심지어 발견조차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무의식적으로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며 우리 안에 잠재된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용기일 수도 있고 두려워했던 취약함일 수도 있으며 포기했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진실들과 마주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그림자, 즉 우리의 감정 세계를 형성해온 억압된 두려움, 욕망, 상처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종종 이 대면을 가속화합니다. 관계는 변화를 위한 용광로가 됩니다. 열정도 있지만 도전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노출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숨을 수 없습니다. 운명에 의해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온전해지도록 강하게 이끕니다. 이 역학은 의 운명적인 사랑이 거에 순탄하거나 쉽지 않은지를 설명해줍니다. 그것은 깊은 곳을 휘젓고 그렇게 함으로써 묻혀있던 모든 것, 트라우마, 불안, 환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투쟁 속에 내면 통합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단순한 낭만적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입문 과정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촉매제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된 정체성을 녹여버리는 불이며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가장 진실한 자아가 말하기 시작하는 침묵입니다. 사랑과 개성화가 얽히게 될 때 관계는 신성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유나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감에 관한 것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각 영혼이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운명적인 사랑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 만큼이나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여정을 시작하라는 부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중 구조가 존재합니다.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 안에 살아있는 반대성에 대한 내면의 무의식적 이미지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내면적 여성성을,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내면적 남성성을 나타냅니다. 이 내면의 인물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외부 관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의 일부를 형성하는 유전된 원형적인 패턴입니다. 한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이 내면의 이미지와 공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종종 강렬한 끌림, 깊은 친밀감, 심지어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하는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낭만적인 감상주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흔들리고 영혼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가 깨어나는 심리적 사건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 관계, 영적 성찰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미개발되거나 검토되지 않았을 때 이 원형들은 투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경향 말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이상화된 버전의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형들이 더 통합되고 의식적으로 될 때 그것들은 왜곡이 아닌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도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깊은 곳에서 관계가 나타날 때 그것은 덧없는 열정이 아니라 운명, 의미, 그리고 변화의 감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두 사람이 이 내면의 원형들의 영향 아래 함께 이끌릴 때 그 끌림은 종종 운명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각자는 상대방에게서 심오한 내면의 진실과 공명하는 무언가를 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서 그녀의 아니무스가 오랫동안 지녀온 특성, 힘, 명료함,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그의 아니마의 본질, 우아함, 직관, 감정적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들이 의식되고 해결될 때 깊은 심리적 결합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사랑을 위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 반대들을 통합하기 위한 그릇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도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것이 아닌 역할이나 특성을 구현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처음에는 마법처럼 느껴지다가 나중에 실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투사를 넘어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보고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적 측면을 되찾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 안에서 완성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를 이 여정으로 부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끌 때 그들은 단순히 파트너를 향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부를 때 그 부름은 종종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에고, 즉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 의식적인 자아는 미지의 것, 특히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위협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체하고 우리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며 우리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숨어있던 안락한 지대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적인 사랑이 종종 강렬한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영혼이 알아보고 갈망하는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힘 사이의 춤이 운명적인 관계의 핵심적인 투쟁을 형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지닌 모든 환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과 기대는 이 강력한 연결의 불길 속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불안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립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마찰을 통해 오랜 서사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그림자, 즉 보기를 거부했던 숨겨지고 억압된 부분을 마주하는 장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 그들은 단순히 연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 치유되어야 할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놀라운 점은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양측이 완전히 항복하기 위해 애쓸 때조차도 그 연결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거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쯤 기억나는 노래나 깨어있는 삶으로 따라오는 꿈처럼 남아있습니다. 그 유대는 조용해질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멈출 수도 있지만 그 끌림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이 되돌릴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랑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긴장, 즉 집착하는 자아와 부름받은 자아 사이의 조용한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이나 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 즉 그것에 의해 변화될 만큼 충분히 오래 불 속에 머무르려는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저항이 항복의 길을 내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사랑은 우리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한때 우리를 파괴할 위협이 되었던 두려움은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 너무나 거대해서 파악할 수 없었던 운명은 두 영혼이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의식적인 참여자로서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됩니다. 운명에 의해 소환된 진정한 사랑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부서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우리를 온전함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 시기 또는 상황에 도전할지라도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영혼이 펼쳐지는 조용한 리듬에 순종합니다. 결국 운명이 부를 때 두려움도, 시간도, 심지어 저항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내면의 깊은 울림만이 선명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우연한 만남, 익숙한 눈빛, 그리고 어떠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침묵 속에서 문득 이성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화학적 반응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의 부름입니다. 운명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앞을 온전히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이끌림은 종종 이성이나 계획,
심지어 개인의 의지마저 초월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은 생각보다 더 깊은 영역, 인류가 수세기 동안 경험해온 보편적인 패턴과 상징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바다와 같은 곳이죠. 그 안에는 인류의 시작부터 전해 내려온 원형과 상징, 신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영혼이 마치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알 수 없는 익숙함에 이끌려 서로를 향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매력이나 화학 반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이끄는 더 깊은 심리적 구조, 이 집단 무의식이 현실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무의식적 이끌림의 중심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알아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 완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내면에 살아 숨쉬던 어떤 이미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이미지는 꿈이나 이야기, 신화, 혹은 어린 시절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내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어떤 단일한 경험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인류 공통의 원형적 패턴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면의 이미지와 꼭 들어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짜릿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투사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무의식은 숨겨진 욕망만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성장과 심리적 통합을 위한 청사진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강렬함으로 이끌릴 때 그것은 종종 상대방 안에 무언가가 우리 자신 안에 묻혀 있거나 소홀히 여겨졌거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떤 측면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섬세함을, 우리의 유희를, 심지어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랑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신화와 본능, 영적인 기억으로 잘 닦여진 맑은 거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에 도전하고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며 우리 삶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끌림은 끈질기게 계속되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이끌림의 힘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여 영혼에 곧바로 말을 거는 힘.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저 어느 날 문득 우연이나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마치 우리 존재의 대본에 미리 쓰여 있었던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무의식적 이끌림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끌림이 상호적이고 공유된 상징적 공명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연인들은 서로를 향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서 잊혀졌던 마음의 언어, 아주 오래전 꿈과 침묵 속에서 시간을 통해 전해 내려온 상징들로 이야기되던 그 언어를 일깨웁니다. 이것은 낭만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심리학적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되찾지 못한 우리 내면 세계의 조각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끌립니다.
그렇기에 운명이 이끄는 진정한 사랑은 이 신비롭고 강력한 이끌림에서 시작됩니다. 머리가 아닌 영원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사랑 말입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경험이 외부의 사건과 신비롭게 일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의미를 통해 연결되는 사건들이죠.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맥락에서 동시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사람들을 서로에게로 이끄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는 겉보기에는 관계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운명의 상대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거나 기이하고 시적인 혹은 논리를 뛰어넘는 우연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길이 엇갈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그저 운이나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마치 우주가 우리 마음속 말없는 갈망에 응답하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 큰 울림을 남깁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운명 지어졌을 때 그 만남은 종종 이러한 동시성의 연속을 통해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 조용히 속삭이는 순간들, 개인의 의지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얼굴을 예견하는 꿈을 꾸거나 책을 펼쳤는데 마침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페이지가 나오거나 절묘한 타이밍에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예상치 못했지만 완벽하게 옳다고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만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직물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이자 징표입니다. 동시성의 출현은 우리의 정신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진실, 심지어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진실조차도 외부 세계에 의해 어떻게든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결은 운명이란 고정된 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랑이 예정되어 있을 때 우주는 이러한 상징과 타이밍으로 말하며 힘이 아닌 초대를 통해 두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 신호들은 강요하지 않지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영혼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워 논리가 아닌 의미의 실을 따라가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그 경험들은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체의 일부로 보았을 때 비로소 의미가 통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함께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시성에 의해 인도될 때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늘 알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음 저릿한 익숙함과 알아봄의 감정은 이 생에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의 영혼이 서로의 주위를 맴돌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동시성은 그 내면의 기억과 현재의 순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작위가 아니라 필연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운명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진정한 사랑에 메아리를 더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 있는 필연성이라는 감각입니다. 동시성의 존재는 사랑이 단순히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상징과 타이밍,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미묘하고 아름다운 마법으로 이루어진 언어 말입니다. 개성활한 한 사람이 자신의 흩어진 여러 측면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식적 존재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맥락에서 개성하는 심오한 역할을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외부적인 것, 즉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사랑은 내면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의 부름을 통해 자기 발견과 그림자와의 대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운명이 사랑을 통해 부를 때 그것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그 사람은 종종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발전시키지 못했거나 심지어 발견조차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무의식적으로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며 우리 안에 잠재된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용기일 수도 있고 두려워했던 취약함일 수도 있으며 포기했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진실들과 마주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그림자, 즉 우리의 감정 세계를 형성해온 억압된 두려움, 욕망, 상처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종종 이 대면을 가속화합니다. 관계는 변화를 위한 용광로가 됩니다. 열정도 있지만 도전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노출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숨을 수 없습니다. 운명에 의해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온전해지도록 강하게 이끕니다. 이 역학은 의 운명적인 사랑이 거에 순탄하거나 쉽지 않은지를 설명해줍니다. 그것은 깊은 곳을 휘젓고 그렇게 함으로써 묻혀있던 모든 것, 트라우마, 불안, 환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투쟁 속에 내면 통합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단순한 낭만적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입문 과정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촉매제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된 정체성을 녹여버리는 불이며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가장 진실한 자아가 말하기 시작하는 침묵입니다. 사랑과 개성화가 얽히게 될 때 관계는 신성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유나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감에 관한 것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매달리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각 영혼이 되어가는 과정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운명적인 사랑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 만큼이나 당신을 내면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여정을 시작하라는 부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인간 정신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중 구조가 존재합니다.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 안에 살아있는 반대성에 대한 내면의 무의식적 이미지입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내면적 여성성을,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내면적 남성성을 나타냅니다. 이 내면의 인물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외부 관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단 무의식의 일부를 형성하는 유전된 원형적인 패턴입니다. 한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이 내면의 이미지와 공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종종 강렬한 끌림, 깊은 친밀감, 심지어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하는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낭만적인 감상주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흔들리고 영혼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가 깨어나는 심리적 사건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장, 관계, 영적 성찰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미개발되거나 검토되지 않았을 때 이 원형들은 투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경향 말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이상화된 버전의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형들이 더 통합되고 의식적으로 될 때 그것들은 왜곡이 아닌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도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깊은 곳에서 관계가 나타날 때 그것은 덧없는 열정이 아니라 운명, 의미, 그리고 변화의 감각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두 사람이 이 내면의 원형들의 영향 아래 함께 이끌릴 때 그 끌림은 종종 운명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각자는 상대방에게서 심오한 내면의 진실과 공명하는 무언가를 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서 그녀의 아니무스가 오랫동안 지녀온 특성, 힘, 명료함,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그의 아니마의 본질, 우아함, 직관, 감정적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들이 의식되고 해결될 때 깊은 심리적 결합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사랑을 위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 반대들을 통합하기 위한 그릇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도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것이 아닌 역할이나 특성을 구현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처음에는 마법처럼 느껴지다가 나중에 실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투사를 넘어 상대방의 실제 모습을 보고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적 측면을 되찾는 것입니다. 결국 운명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 안에서 완성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우리를 이 여정으로 부르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끌 때 그들은 단순히 파트너를 향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부를 때 그 부름은 종종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에고, 즉 우리가 누구라고 믿는 의식적인 자아는 미지의 것, 특히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위협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체하고 우리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며 우리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숨어있던 안락한 지대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적인 사랑이 종종 강렬한 내적 갈등을 동반하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영혼이 알아보고 갈망하는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힘 사이의 춤이 운명적인 관계의 핵심적인 투쟁을 형성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지닌 모든 환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사랑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과 기대는 이 강력한 연결의 불길 속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불안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립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마찰을 통해 오랜 서사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그림자, 즉 보기를 거부했던 숨겨지고 억압된 부분을 마주하는 장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 그들은 단순히 연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 치유되어야 할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놀라운 점은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양측이 완전히 항복하기 위해 애쓸 때조차도 그 연결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거리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쯤 기억나는 노래나 깨어있는 삶으로 따라오는 꿈처럼 남아있습니다. 그 유대는 조용해질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멈출 수도 있지만 그 끌림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마음이 되돌릴 수 없는 더 깊은 무언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랑의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긴장, 즉 집착하는 자아와 부름받은 자아 사이의 조용한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완벽함이나 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 즉 그것에 의해 변화될 만큼 충분히 오래 불 속에 머무르려는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저항이 항복의 길을 내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사랑은 우리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한때 우리를 파괴할 위협이 되었던 두려움은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 너무나 거대해서 파악할 수 없었던 운명은 두 영혼이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의식적인 참여자로서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됩니다. 운명에 의해 소환된 진정한 사랑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부서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우리를 온전함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리, 시기 또는 상황에 도전할지라도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영혼이 펼쳐지는 조용한 리듬에 순종합니다. 결국 운명이 부를 때 두려움도, 시간도, 심지어 저항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제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이 멎고 오직 내면의 깊은 울림만이 선명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우연한 만남, 익숙한 눈빛, 그리고 어떠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침묵 속에서 문득 이성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화학적 반응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의 부름입니다. 운명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앞을 온전히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또 다른 영혼에게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이끌림은 종종 이성이나 계획, 심지어 개인의 의지마저 초월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은 생각보다 더 깊은 영역, 인류가 수세기 동안 경험해온 보편적인 패턴과 상징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의 영역에서 비롯됩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칼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바다와 같은 곳이죠. 그 안에는 인류의 시작부터 전해 내려온 원형과 상징, 신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영혼이 마치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알 수 없는 익숙함에 이끌려 서로를 향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매력이나 화학 반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고 이끄는 더 깊은 심리적 구조, 이 집단 무의식이 현실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무의식적 이끌림의 중심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알아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 완전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내면에 살아 숨쉬던 어떤 이미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 이미지는 꿈이나 이야기, 신화, 혹은 어린 시절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내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어떤 단일한 경험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인류 공통의 원형적 패턴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면의 이미지와 꼭 들어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짜릿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끌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투사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무의식은 숨겨진 욕망만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성장과 심리적 통합을 위한 청사진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강렬함으로 이끌릴 때 그것은 종종 상대방 안에 무언가가 우리 자신 안에 묻혀 있거나 소홀히 여겨졌거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떤 측면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섬세함을, 우리의 유희를, 심지어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랑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신화와 본능, 영적인 기억으로 잘 닦여진 맑은 거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에 도전하고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며 우리 삶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끌림은 끈질기게 계속되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이끌림의 힘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을 우회하여 영혼의 곧바로 말을 거는 힘.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저 어느 날 문득 우연이나 기회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마치 우리 존재의 대본에 미리 쓰여 있었던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무의식적 이끌림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끌림이 상호적이고 공유된 상징적 공명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연인들은 서로를 향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 안에서 잊혀졌던 마음의 언어, 아주 오래전 꿈과 침묵 속에서 시간을 통해 전해 내려온 상징들로 이야기되던 그 언어를 일깨웁니다. 이것은 낭만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심리학적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작위로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했거나 되찾지 못한 우리 내면 세계의 조각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끌립니다. 그렇기에 운명이 이끄는 진정한 사랑은 이 신비롭고 강력한 이끌림에서 시작됩니다. 머리가 아닌 영원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사랑 말입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경험이 외부의 사건과 신비롭게 일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의미를 통해 연결되는 사건들이죠.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맥락에서 동시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사람들을 서로에게로 이끄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는 겉보기에는 관계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운명의 상대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거나 기이하고 시적인 혹은 논리를 뛰어넘는 우연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길이 엇갈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은 그저 운이나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마치 우주가 우리 마음속 말없는 갈망에 응답하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 큰 울림을 남깁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록 운명 지어졌을 때 그 만남은 종종 이러한 동시성의 연속을 통해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보다 조용히 속삭이는 순간들, 개인의 의지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얼굴을 예견하는 꿈을 꾸거나 책을 펼쳤는데 마침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페이지가 나오거나 절묘한 타이밍에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예상치 못했지만 완벽하게 옳다고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만남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직물 속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이자 징표입니다. 동시성의 출현은 우리의 정신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진실, 심지어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진실조차도 외부 세계에 의해 어떻게든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결은 운명이란 고정된 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랑이 예정되어 있을 때 우주는 이러한 상징과 타이밍으로 말하며 힘이 아닌 초대를 통해 두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 신호들은 강요하지 않지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영혼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워 논리가 아닌 의미의 실을 따라가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증명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그 경험들은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체의 일부로 보았을 때 비로소 의미가 통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함께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시성에 의해 인도될 때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늘 알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음 저릿한 익숙함과 알아봄의 감정은 이 생에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의 영혼이 서로의 주위를 맴돌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동시성은 그 내면의 기억과 현재의 순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작위가 아니라 필연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운명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진정한 사랑에 메아리를 더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 있는 필연성이라는 감각입니다. 동시성의 존재는 사랑이 단순히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상징과 타이밍,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미묘하고 아름다운 마법으로 이루어진 언어 말입니다. 개성활한 한 사람이 자신의 흩어진 여러 측면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식적 존재로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맥락에서 개성하는 심오한 역할을 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외부적인 것, 즉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사랑은 내면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의 부름을 통해 자기 발견과 그림자와의 대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운명이 사랑을 통해 부를 때 그것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그 사람은 종종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발전시키지 못했거나 심지어 발견조차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무의식적으로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정면으로 맞서며 우리 안에 잠재된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비춰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용기일 수도 있고 두려워했던 취약함일 수도 있으며 포기했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진실들과 마주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